꿈이 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시아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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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스튜디오에는 굉장히 친근한 게스트분이 나와 계십니다. 자, 직접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고윤지입니다. 저는 예전에 여러 개의 독서 모임을 운영하면서 직장 다니는 워킹맘으로 2018년 1월과 5월에 엄마도 여자다에서 소개됐었는데요. 네. 여전히 독서 모임 리더로 또 하진이 엄마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엄마도 여자다에 나온 이후로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뉴스는 제가 드디어 퇴사를 오. 여기 축하드려야 되는 거죠? 네. 자유인으로. 네, 2018년 12월에 퇴사를 하고 이제 1인 기업가로 준비를 하고 네, 있어요. 대표님이 되셨군요. 네, 네, 이제 진짜 대표. 축하드립니다. 그 전까지는 가짜 대표였나요? 네, 가짜였죠. 네,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육아하면서 독서 모임 운영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로망들을 다 채워가면서 즐거운 이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봄에 오셨군요. 네, 그렇죠. 네. 표정에 너무너무 네. 행복하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뭐 네. 자연스럽게 배어나와서 저희도 좋습니다. 목소리도 자연스러워야 될 텐데.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네.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퇴사하고 사실 더 우울하게 보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눈을 뜨면 아침에 가야 할 곳이 없고 뭔가 계속 바쁘게 지내던 그 생활에서 갑자기 뭔가 너무 여유로워지니까 제가 뭘 해야 될까? 막 이런 감정까지 막 우울했었는데 근데 오히려 아니신 것 같아요. 고윤지 대표님은 퇴사하고 네. 그럼 어떤 생활들로 즐겁게 지내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이제 12월에 퇴사해갖고 처음에 한 달은 그 꿈꾸던 그 전업주부의 삶을 꿈꾸던 전업주부 삶을. 네. 근데 진짜 완전 멘붕의 연속이었고 생각하는 거 좀 달리. 너무 다르더라고요. 또 이제 제가 우아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이제 아기 보내놓고 차 마시면서 책도 읽고 막 이렇게 집안일 하면서 되게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없이 애 보내놓고 집에 와서 뭐 조금 하다 보면 벌써 하운 시간이에요 이러고 또 뛰어가야 되고 그래갖고 저는 처음에 한 달 동안 그 시간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맨날 멤버들한테도 막 독서 모임 가고 책 읽을 시간을 못 찾겠어요. 오히려 퇴사했는데 찍을 시간이 네. 없어서. 그 시간 관리하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때 가장 좋았던 거는 드라마 좀 밀려있던 것들. 네, 몰아보기. 네, 몰아보기도 하고 정말 1월 한 달 동안 정말 실컷 놀면서 이제 전업주부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아이 등하원 시간도 맞춰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2월 달부터 조금씩 바쁘게 생활하려고 조금씩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회사 그만두고 한 달 동안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되게 재밌게 지내셨고 네. 멘붕도 왔고 그게 이제 회사 다니다가 그만둔 엄마들은 다 되게 많이 공감 가는 나는 이제 살림을 잘하리라 하고 딱 맞아요. 들어갔는데 닥치는 이런 것들이 또 쉽지가 않고 그래서 얘기 들으면서 제가 그만두고 했던 그런 일들도 생각나고 그래서 순간 막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들었습니다. 요 근래는 그럼 어떻게 지내세요? 네, 그렇게 퇴사하고 한 달은 그렇게 놀고요. 이제 2월부터 외부 활동에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건 평일 독서 모임. 평일 독서 모임 이제 할 수 네, 있죠. 평일 낮에 독서 모임 애들 없을 때. 엄마들을 위한. 네네. 네. 너무 하고 싶었던 이제 글쓰기랑 하부르타 네. 그 경제 모임을 만들었고 이후에 또 하나씩 또 늘려서 지금은 역사랑 심리학 그리고 고등학생 독서 코칭까지 추가돼서 이제 딱 10개 10개까지 채우고 이제 안 하려고 숨이 차는 게 끝에서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 그렇게 신규 모임 만들어갖고 3월부터 시작해서 각 2회차씩 다 돌아갔고요. 네. 앞으로는 정말 이제 더 이상 사고치지 않고 갖고 있는 거 유지하면서 좀 굳혀나갈 계획입니다. 아, 여기서 되게 공감이 돼요. 제가 저도 항상 그런 다짐을 하거든요. 네, 더 이상 늘리지 말자. 네. 하던 거나 잘하자. 선택과 집중을 하자. 맞아요. 근데 그 목소리 끝에 떨림이 또 느껴졌어요. 왠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왠지 또 사고를 칠 것 같아서 네. 지금. 근데 얼마나 좋으시면 10개를 운영하시고 되게 행복해 하실까. 네. 너무 좋아해야죠. 네. 그거 보면서 아, 나도 독서 모임 한번 10개를 한번 운영해 봐.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직장을 다니실 때도 하신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안 다니는 그 에너지를 또 엄청나게 쓰고 계시겠죠. 그렇죠. 근데 또 너무 행복하시다는 거. 네, 이게 이제 좀 되게 부럽고. 주 5일 직장 생활이 아니라 주 5일 독서 모임. 네. 네, 진짜 원하는 독서 모임을 하고 계신데 네. 그럼 모임 말고는 또 어떤 걸 또 하고 계세요? 아, 요즘 모임 말고는 이제 독서 모임 운영에 대한 강연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번을 했는데 네. 이거 하고 나니까 또 의외로 독서 모임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갖고 이제 강연도 조금씩 늘려나갈 계획이고 많이 연락 주세요. 독서 모임 강연이 필요하신 분들. 네. 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어디를 가서 신청하면 아, 될까요? 제가 이제 어루맘짐 검색하면 이제 제 네. 블로그가 뜨거든요. 아, 이제 거기에다가 네. 댓글 아무데나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네, 아, 친절하게 네. 아무데나. 네. 아, 네. 블로그에서 어루맘짐 네. 찾으시면 된다고요. 네. 아, 네. 네. 강연이 새도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블로그 아니면은 아니다. 저기였다. 카톡 프로필 네. 사진 봤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있는 아. 사진이었어요. 그건 어떤 거예요? 아, 네. 얼마 전에 유튜브 촬영을 첫 회를 찍고 왔는데요. 와. 완전 시대 흐름에 맞게 지금 잘 나가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흑역사를 다니시면 아, 그래요? 원래 처음은 다 그렇죠. 저희도 1화는 못 듣습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웃을 날이 와야 되는데 아직 너무 먼 것 같아갖고 지금도 되게 고민 중이에요. 아,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미 올리긴 했는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지금 좀 고민 중인데 유튜브 네. 새내기들을 그러시구나. 위해서 계속 해주세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팟캐스트 처음 시작할 때 루시아님하고 저하고는 저는 좀 그랬거든요. 내가 말을 못하면 어떡하지?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하고 시작했는데 그거에 큰 힘이 뭐였냐면 루시아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으면 어색했을 텐데 내가 좀 어색해할 때도 같이 대답해 주실 분이 있고 맞아요. 그쵸?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지지가 되고 힘이 됐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살짝 팁을 드리자면 혼자 하실 때 어색하시면 짝꿍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쿵짝이 잘 맞네. 저와 함께 하실 분을 찾습니다. 좀 비디오가 강하신 분으로 네,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힘들거나 그런 거 느끼면 짝꿍이 보고 또 다시 네.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둘이 혼자 어색하면 같이 대화를 풀어나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순간 생각났는데 나는 이거 시작했을 때 왜 그런 생각으로 두려움이 없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옆에 계시는 루샤님이 계셔가지고 그게 됐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혼자 하니까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또 스튜디오 가서 촬영을 하니까 이게 조명하고 카메라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익숙하지가 그 않죠. 압박감에 네, 점점 자연스러워지실 날이 올 것 같은데 네. 그러려면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럼 유튜브는 어떻게 검색하면 되나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잠시 저희가 그래도 네. 아실 분들은 다 꼬양 뭐 이렇게 해서 다 검색하실 겁니다. 진정하세요. 근데 지금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왜 시작하게 됐는지 계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어요. 오. 이제 아시는 분이 한번 이렇게 해서 유튜브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거 어떻냐, 투자를 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가 있었군요. 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럼 나 기계도 다룰 줄 모르고 그런 프로그램도 어색한데 찍기만 하면 되면 할 수 있겠다. 출연만 하겠다. 네. 진짜 쉽게 무대 체질이니까 강연하면 잘하니까 네. 그것처럼 하면 되겠지 하고 아주 야심차게 나갔는데
하나도 안 야심차게 아, 네. 현실은 다르던가요?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게 대본 없이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대본 없이 정말 의기양양하게 갔다가 그 자리에서 다 써가지고 그러셨구나. 네 40초짜리 찍는데 3시간 걸렸나. 그 유튜버 분들이 대단하신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 제가 유튜브 배우러 이제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콘티를 짜서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저 그림까지 그리는 분도 봤어요. 네, 네컷 만화처럼 기획을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를 콘티까지는 그러니까 뭐 거기 안에 그림이 안 되면 뭐 나의 시선 처리는 어떻게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이면 이런 것들을 그 원래 PD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폼을 그때 그 선생님 주셨거든요. 제가 찾아보고 보내드릴게요. 네. 거기에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많이 하시면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못 보겠어요. 팟빵 나오셨던 게스트분 중에 내 목소리 못 듣겠어요 하시는 분도 있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요새는 자꾸만 제가 팟빵 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새 대세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로 가세요라고 하는 조언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고윤주 대표님이 그러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넘칠 것 같아서 네. 저희가 3번째로 최다 게스트로 모셨는데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셔서 이번엔 나오게 되신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찾아뵙게 된 이유는 독서 모임 운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 주제로 강연을 하다 보니까 독서 모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강연을 하게 되면 주로 서울에서만 하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그 지난주 토요일에는 밀양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밀양에서 오셨어요? 네, 그저께는 당진에서도 오셨다고. 당진 대박. 아니, 대체 왜? 독서 모임이 궁금해서. 네. 그래서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이거를 팟캐스트를 통해서 또 좀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면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그렇죠. 같아서 예, 외국에서도 방송으로 듣고 들으시고 오시라고. 네.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따로 물어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일전에 저희 이야기를 듣고 독서 모임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 네네. 또 강연에 오지 못하는 분들께도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아낌없이 나눠주러 오셨군요. 네. 좋습니다. 그럼 고윤지 대표님께 독서 모임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미리 이제 질문지를 받고 하루 동안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독서 모임이 저한테 어떤 되게 굉장히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일상이 되어버려서 그냥 당연한 일과의 한 부분? 그리고 또 거기다 덧붙이자면 이제 크게 내 삶을 바꿔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에게 기회를 줄 그런 통로?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독서 모임이 그냥 단순히 제가 하고 싶어서 좋아해서 시작을 했던 거지 뭔가 큰 의미를 두고 시작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질문이요 되게 포괄적이고요. 뭔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질문인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코칭 대화 배우러 가서 거기 왕코치님이 해주신 말이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딱 질문을 던지게 되면 사실 거기 이 의미에 대한 거는 사람들이 찾을 때 되게 깊이 들어가야 되고 많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대답을 못 듣는 질문이 아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그 사람이 진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질문이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요거는 답변을 원하기도 했지만 고윤지 대표님이 앞으로 나는 어떤 의미로 얘를 만들어갈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해서 뽑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질문의 의도를 딱 파악하시고 네. 앞으로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역시 똑똑하신 리더님이십니다. 독서 모임의 이모저모가 정말 궁금해요. 네, 저도 온라인 독서 모임을 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그 현재 운영 중인 독서 모임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은 온라인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이따가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현재는 엄마 독서 모임 7개 팀이랑 일반 성인 독서 모임 2팀 네. 그리고 고등학생 1팀 이렇게 해서 총 10개 팀
구성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그럼 한 팀에는 몇 명씩 구성돼 있어요? 보통 적게는 4명이고 많게는 아. 6명인데 일반 성인 독서 모임 중에서 또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거는 11명. 한 계세요? 팀당 예. 11명도 있으시고. 그래갖고 음. 제가 요번에 10개 팀 완성되고 나서 그럼 제가 운영하는 이 모임에 몇 분이 계신가 세어봤더니 딱 49명 계시더라고요. 아. 와. 한 명 더 채서 왠지 50명 됐어요. 아니, 거기 네, 대표님 네. 들어가면 50명 네, 되겠네요. 저까지 딱 50명. 멤버까지 네. 멤버들만 49명. 그럼 어. 엄마 독서 모임 같은 경우는 보통 낮에 하시나요? 낮에 하는 팀도 있고요. 주말에 하는 팀도 있고 아, 주말에. 또 일하시는 분들은 평일 저녁에 또 하시고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아침, 주말, 저녁까지 다 이렇게 돌리시는 거네요? 네. 진짜 바쁘시겠다. 그러니까 틈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쉴 틈과 여유가 없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러면 엄마 독서 모임, 성인 독서 모임. 근데 엄마나 성인이나 둘 다 성인이시잖아요. 함께 이렇게 합쳐서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팀을 구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엄마 독서 모임 같은 경우는 아이 동반이 가능한 모임.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네, 그렇군요. 네, 이게 아이 동반 유무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게 같은 엄마들이라도 아이 데리고 오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또 이제 성인분들 중에서 이제 미혼이나 그런 분들은 또 아이들이 있을 때 좀 불편한 경우도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팀은 딱 엄마 모임으로 한정을 지어놓고 그 외의 모임은 이제 아이를 가능한 안 데리고 올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일반 성인 독서 모임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하고 있어요. 멤버 맞춤형 독서 모임이 네. 얼마나 고윤주 대표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지가 느껴지는. 네. 그럼요. 네, 팀별로 주제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같이 오는 엄마 독서 모임이랑 뭐 아이 없이 오는 엄마 독서 모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주제를 어떻게 다르게 선정하시나요? 주제는 이제 그렇게 선정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었던 모임들은 다 자율 주제로 그때그때 달라지는 그런 주제로 활용을 했었고 그 모임을 하다가 그중에서 또 특출나게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팀 같은 경우에는 주제별로 따로 정해서 주제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일반 모임은 지금 세 팀 있고 엄마 모임에서 그리고 일반 한 팀, 고등학생 한 팀 이렇게 5개 팀은 자율적인 모임이고 주제가 정해진 거는 그림책 카브르타, 경제, 글쓰기, 역사 그리고 심리학 이렇게 또 5개 팀은 또 주제별 팀이더라고요.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대표님은 온 분야를 다 섭렵하실 것 같아요. 전지전능한 독서 모임 대표님이신데 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질문하는 하브루타에다가 네. 막 그 역사까지. 사람들이 요새 되게 관심 있어 하는 주제들이 되게 네, 많고 맞아요. 저는 사실 고등학생 독서 모임이 되게 궁금해요. 어떤 걸 하고 있을까요? 고등학생 팀은 사실 얼마 전에 첫 해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꿈을 꿀 수 있는 삶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사실 제가 상고를 나와서 이제 모교가 상고인데 특성화 고등학교 친구들은 아무래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기도 하고 이제 진학하는 친구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취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현실 앞에 닥쳐서는 항상 그 현실적인 목표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살면서 저는 사실 지금 꿈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은행원이나 아니면은 일반 회사 사무직, 사무보조 사실 되게 안타까운 게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 친구들이 꿀 수 있는 꿈이나 직업의 자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양성도 없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세상도 있고 더 넓은 세상이 있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거를 제가 같이 찾아주고 싶어서 이제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제 같이 하고 선생님을 싶은 통해서 모집하셨나요? 네. 저도 모집이 좀 궁금했거든요. 네. 고등학생은 어떻게 모으셨을까?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고등학생 모임은 구성이 어떻게 돼요?
제가 2년 전에도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을 데리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게 고등학교 3학년은 정말 현실 앞에서 그렇죠. 네, 방황이 많은 음. 시기여서 사실 책을 읽고 뭔가 삶을 변화시킨다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스스로가 진짜 즐겁지 않으면은 그거를 찾아내기가 되게 힘들고 그래서 그 친구들은 1학기까지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2학기 때부터 되게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왜냐면 한두 명씩 취업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쟤들은 취업하는데 나는 이거 책이나 붙들고 있고 이런 그런 생각이 생각들에 있었구나.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그거를 많이 잡아주지 못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선생님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그럼 선생님이 이번에 1학년으로 한번 다시 해보면 어떨까? 그 친구들은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올해 잘 해서 만약에 3년째 이어가면은 어떤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셔갖고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6명 그리고 또 마침 3학년 친구 중에 작가가 꿈이라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죠. 이런 목표가 확실한 친구.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교는 이제 1학년 6명, 3학년 1명 이렇게 총 7명. 예. 그러시군요. 아우 되게 궁금해가지고 루시아님 네. 질문에 저도 궁금증이 생겨나서 여쭤봤고요. 왜냐면 독서 모임을 원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작가가 꿈이거나 꼭 학생이 아니어도 네. 성인들 중에도 독서 모임의 끝의 목적은 약간 맞아요. 글쓰기가 목적인 분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독서 모임 운영하시면서 책 선정에 네. 노하우나 또는 책 읽는 시간 이런 거 어떻게 하시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 각 팀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 팀별로 주제를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개 팀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그림책 하브루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림책하고 하브루타에 관심이 많이 생긴 거예요, 독서 모임을 하면서. 네. 그래서, 그림책도 그렇고 하브루타도 그렇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었고, 또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게 되면은 보통 육아서는 조금 덜 읽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육아서를 한 번씩 좀 뭔가 수혈받듯이 읽어줘야 이제 저도 좀 관리가 되고 정서적으로 제 정서도 안정이 되고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육아책을 좀 정기적으로 읽고 멤버들하고 아이 교육에 대해서 아니면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 하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개설을 했던 팀이고요. 네. 또 그림책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질문을 했을 때 엄마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뭔가 아이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정답을 이야기해줘야 될 것 같고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애가 이해를 할까 못할까 이거부터 생각을 하시는데 하브루타를 접목시켜서 엄마도 같이 그림책을 보고 질문을 같이 나누면서 좀 내 질문에 대한 평가를 내려놓고 자유롭게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연습을 하면 아이하고 그림책 읽을 때도 좋고 나중에 이렇게 뭔가 사물이나 환경 가지고 대화를 할 때도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팀을 만들어서 구성을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재밌어요. 네. 되게 운영이 잘 될 것 같아요. 엄마들도 배워가는 게 많고. 네, 굉장히 되게 재밌어 하시고 또 이 그림책이라는 주제를 아예 만들어 놓고 인원을 모집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정말 다양한 지식 확장. 사실 저는 독서 모임 만들고 가장 큰 수혜자가 저거든요. 지식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경제팀은 재테크 강의는 많잖아요. 근데 네. 그 재테크 강의는 많은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돈에 대한 철학이 없이 그 강의만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경제에 대한 나만의 그런 가치관, 그런 철학을 좀 정립을 시키고 또 지금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또 같이 공부를 하고 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돈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이제 경제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 모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재테크 하는 줄 알고 되게 모집이 잘 됐다가
난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 그렇게 해서 오셨다가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모임이 아니다 해서 나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네. 그래서 지금은 아주 3명으로 오. 저 포함해서 조촐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쓰기 팀 같은 경우도 얘기하다 보니까 다 사적이에요. 네, 개인적으로 올해는 정말 책 쓰기를 완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글쓰기를 정말 못하더라고요. 아 스스로 생각하실 때. 네, 이게 시간도 있고 분명히 만들 수 있는데 앉아서 이걸 뭔가 하는 행위를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글쓰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대필 이렇게 좀 옆에서 좀 써주면 내가 말을 할 테니 써주라고. 그거 괜찮은데. 네, 그래서 글쓰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팀을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다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일반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독서 모임에서 우리 글쓰기 같이 해요 이러면 다들 되게 거부하세요. 맞아. 서평 쓰는 거 되게 힘들어하세요. 근데 아예 글쓰기 모임이에요라고 하고 공표를 하고 왔더니 정말 글쓰기에 대한 각오를 하신 분들이 모이셔서 좀 같이 좀 시너지 내기도 굉장히 좋고 또 글을 통해서 제가 내면 치유하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나 30평생 새로운 적성을 찾았다고 오. 네, 재밌네요. 그러신 네.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재밌게 같이 글 쓰는 거 서로 블로그에 올려서 공유하고 그렇게 하면서 재밌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역사랑 심리학은 사실 제가 모집을 해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리더는 따로 있어요. 오. 제가 모임하고 있는 멤버분 중에서 역사 너무 하고 싶으시다고 아, 근데 그렇게 요청을 먼저 하셨구나. 요청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 팀 같은 경우 이제 좀 가슴 아픈 기억이 있어요. 왜요? 제가 작년에 역사 모임을 네. 1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단순하게 나는 사극을 이렇게 나열해 보고 싶어. 사극의 그 아. 왕의 계보를 한번 네. 나열해 보면은 재밌잖아요. 재밌네요. 그래서 네. 전 딱 그 정도 수준의 지식을 생각하고 독서 모임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한국사를 한 바퀴 돈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멤버들이 이제 한국사 시험을 한번 봐보는 거 어때? 되게 목적이 오, 있으시네. 네. 의식이 있는 분이시네요. 네. 문제는 제가 공부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글쓰기와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데. 네. 근데 이제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다 같이 스터디식으로 이제 한국사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두 분이 고급 시험에 합격을 하셨어요. 어머나. 합격을 하고 나니까 제가 더 이상 이 모임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대표님은 합격 못하셨나요? 저는 시험을 안 봤습니다. 네, 안 본 거지. 네, 합격했는데. 맞아요. 그럼요. 마침 그날 또 다른 강연이 있어서 아이고, 아쉽게 네. 그렇게 해서 그 모임을 없앴죠. 아. 없앴는데 이제 같이 계속 하시는 분이 그게 없으니까 책을 한 달에 4권 읽던 거 2권밖에 안 읽게 되고 그 모임이 이제 같이 하셨던 분이라 그러셨구나. 네, 그 책 읽는 수도 적어지고 조금 더 알고 싶었는데 모임이 없으니까 스스로 책을 읽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러면은 모집은 내가 할 테니 오. 네, 책 선정이랑 리드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누워서 들어도 된다. 오. 와, 멋져요. 네, 그래서 역사 모임을 만들었고 요번에 이제 구성이 돼서 이거는 다음 주부터 신규 모임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 네. 심리학 모임 같은 경우에도 저랑 모임을 2개를 같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개인적으로 심리학 공부를 하고 싶으시대요. 네. 그러면서 너무 당당하게 저한테 모임을 만들어 달라. 아, 본인이 만드셔도 되는데. 다들 네, 그 리더가 필요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리드해주면 네. 나는 그걸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만 네. 있으면 된다. 네. 아, 이런 거군요. 그래서 네.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음. 이제 이렇게 공부한 걸 알려주면서 하면 더 익히기가 쉬우시잖아요. 그래서 멤버들 구성을 해주면 하겠다고 하셔갖고 또 이제 제 블로그에 심리학 모임을 만들어서 만들게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었던 게 블로그에 40명이 넘게 신청을 해주신 거예요. 우와.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완전 딱 느껴지네요. 네, 저는 사실 심리학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핫할 줄 모르고 음. 올렸다가 4명만 모여도 되는데 40명이 신청을 아. 하셔서 이렇게 신청할 때 조금 고민이 많이 됐던 그런 모임인데 이제 마침 정말 간절하신 분들로 이제 섭외를 네네. 해서 아, 모임을 그러셨구나. 꾸렸고 이분들이 모여서 또 즐겁게 이어가려고 하시는데 이제 저는 거기에서 운영에만 참석을 하고 나중에 슬쩍 빠질 생각이었거든요. 꼼수가 좀 느껴졌어요. 네. 근데 남편이 옆에서 너한테 제일 필요한 게 심리학이다. 너는 공감하는 걸 모른다 하면서 가서 무조건 들으라고. 어. 예, 책을 안 읽어도 가서 무조건 듣고 오라고 해갖고 저는 나름 이제 생각을 한 게 이거 평일 저녁에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미 평일 저녁 모임이 있어요. 그럼 네. 일주일에 2번 이상 평일에 빠지면 우리 가족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평일이 3번밖에 없는데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빠져야지 하고 남편 핑계를 이미 댔었어요. 첫 모임 때. 근데 남편분이 가라고 하고. 네. 어떤 게 평화인 건가요? 아유, 훌륭하신 남편이신데요. 네. 근데 여전히 외조를 잘해주고 계신데요. 네. 그때도 저희가 제목을 외조를 예, 정말 맞아요. 잘해요. 1등 남편이라고 했었는데 역시 이 엄마도 여자다에서 여자분들께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외조의 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여전하시고 독서 모임 제가 간다 그러면 저는 몇 개씩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꾸사리 먹는데 이렇게 지지해주는 남편분과 네. 또 딱 필요한 걸 또 찾아주시는 거 정말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잠깐 녹음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남편분이 하루에 3시간씩 남편분하고 대화하신대요. 진짜 훌륭하다. 훌륭하죠. 전 조금 힘들어요. 그래? 이미 밖에서 그래요? 말을 많이 하고 왔기 때문에. 남편분이 아빠 독서 모임이 좀 필요하실 것 같네요. 남편은 근데 본인은 책을 읽지 않아도 이미 다 안다고. 엔진할 것 같은. 고윤지 대표님 읽은 책에 대한 대화를 하루에 3시간씩 하면 그런 마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왜냐면 그 안에 책을 읽었던 사색했던 거라던가 성찰했던 내용들이 나올 텐데 그걸 그대로 한 거를 남편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또 얻는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너무 재밌게 듣다 보니까 네. 시간 이렇게 흘렀어요. 아. 근데 사실 아직 독서 모임에 궁금한 거 아직 10도 안 갔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10도 안 갔어요. 네, 그럼 그래서 우리 다음에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정말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네, 또 맞아요. 여쭤볼게요.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죠? 네. 네.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 여러분, 독서 모임에 대한 얘기 고윤주 대표님과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내 주변에 내가 가까이 두고 있는 책이 어떤 종류의 책인지, 내가 무슨 책을 좋아하는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날 만드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